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이 매일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시장이었습니다. 간밤에 그 뉴욕 시장은 지난 주말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다우만 조금 약보합됐을 뿐이고 또 나스닥이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거의 이제 1% 가까이 올라가는 0.9% 상승을 했고, S&P 500도 0.43%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이제 걱정거리가 그런 거였잖아요. 미국은 왜 그렇게 잘 가는데 우리 시장은 왜 못 갈까?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우리 시장이 그 미국 시장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거,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한테 힘든 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수급의 이유를 들자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계속 파는 거죠. 매도를 계속 지속해 오는 거죠. 그런 거였는데 오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출발 당시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요즘에는 올라도 우리는 좀 미국이랑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뜻 강하게 출발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오전은 이렇다 할 특징이 없이 이렇게 지나다가 갑자기 이제 11시를 지나갈 무렵서부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매수의 그 목적물들도 상당히 재밌었던 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섹터나 어떤 그 좋은 재료에 입각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시가총액 순서대로 그 시가총액이 큰 순서대로 그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전혀 이제 우리가 그 잘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가 매도를 이어갔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관도 그 매도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가 없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매도폭이 줄여졌고 순간적으로 순매수 사이드로 돌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 종가 무렵에 기관들은 한 1,800억 정도 순매도했고 그 대신에 개인은 지수가 상승하는 거에 따라서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이익 실현 물량이라면 그렇게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아직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니까. 그래서 개인은 오늘 9,800억이 넘게 순매도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1,61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이거 아주 어떻게 보면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또 개인들은 매수하고 이런 게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기관은 이제 중간에서 좀 관망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코스닥도 0.63%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1038.33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이게 조금 오른 거 아니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오늘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은 한 코스닥에서 467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개인은 680억 순매수를 했고 기관은 67억 정도 파는 그런 이제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굉장히 바빴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특이하게 제가 이제 계속 요새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만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59원 50전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죠? 1160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1160원을 뚫었어요. 그래서 어제보다 7원 50전 원화가 강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환율하고 이거 좀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어제도 두 가지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환율이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면 특징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오전만 해도 이렇게 몇 개의 섹터들 수소차 관련 이런 거라든지 또 삼성의 폴더블 폰 그거 2차 전지 이런 거 일부 이제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게 장이 끝날 때 보니까 오늘은 다 특징주가 아니었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꼭 체크해 봐야 되는 게 외국인 매수예요. 사실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우리 시장이 이랬어야 돼요. 1% 이상 크게 올랐어야 하나도 안 이상한 건데 어제 우리 시장은 완전히 그 외국인들 매도로 반대의 모양을 나타냈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8월 달 들면서 8월 9일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매수를 한 게 딱 2번 있는데 그 사이에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인가 2번. 그때는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지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3,050이 무너지기도 장중에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1,600억, 1,500억 정도 순매수를 한 게 다예요. 다였는데 그러고는 계속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죠. 근데 오늘 마지막 날 처음으로 1조 1,000억이 넘게 현물에서 이제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선물에서는 한 3,000억, 2,993억 정도, 3,000억 정도 순매수를 하는 걸로 끝냈네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번물 선물에서 이번물 누적 매도가 1조 2천으로 줄었습니다. 1조 2천으로. 이제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뭐 삼성전자도 오늘 뭐 폴더블 폰이 생각보다 대히트를 쳐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떤 그 시장을 움직이는 모멘텀이 하나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무슨 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내리 이제 때려댈 때 그때 이유는 무슨 반도체 가격이 어떻고 뭐 이랬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아이스 칩이었다. 별거 아니었는데 그렇게 좀 확대 해석됐다. 그런데 또 오늘은 또 이쪽 전혀 이제 다른 파트의 사업 부문이죠. 그래서 이제 폴더블 폰이 히트를 쳐서 라인을 증설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랭커 중에서 유일하게 오늘 떨어진 게 LG화학이에요. LG화학만 빼고는 시가총액 상위 랭커들은 거의 다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아까 그 11시에 막 시장 바뀔 때 그때 제가 이제 8.15 모니터에 가서 9월 시장에 대해서 녹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9월 시장을 제가 보는 시각, 뭐 이 백만개미 여러분들, 당원 여러분들은 저랑 뭐 매일 대하니까 많이 들으신 얘기도 있고, 또 그동안에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못 드렸던 얘기들, 또 그쪽의 질문에 따라서 이런 얘기, 그러니까 9월 시장을 보는 제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삼성전자나 이런 거에 대한 제 시각, 근데 그게 이제 녹화니까 뭐 빨라야 내일부터 한 2, 3회 걸쳐서 나오겠죠. 오늘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삼성전자 이 가격에 사는 거를 주저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 녹화하고 오니까 난리가 났네요. 그래서 8.15 머니톡도 여러분 신경 쓰셔서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장이 이러니까 시장 얘기를 좀 많이 좀 하죠. 다행인 건 뭐냐면 8월의 마지막 날 그래도 시장이 올라져서 다행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내일 당장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주식시장은 올라야지 좋습니다. 그래야지 저녁 때 시장을 마감할 때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40여 년 동안 늘 그랬어요. 늘 시장이 매일 움직이니까 그 시장과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찌됐건 나중에 어찌됐건 일단 올라야 좋습니다. 시장은. 그래서 오늘 우리 백만개미 당원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나 아닌 분이나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그동안에 썸네일에 이 좀 추천 종목은 아니지만 관심 둬서 봐야 되는 섹터 이렇게 해서 그 8종목 해준 것들이 오늘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이제 마음의 안정을 갖는다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이다음부터 시장을 좀 똑바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시장이 우리한테 준 그 중에 가장 큰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올라줘서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야, 이거 난 아직 준비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난 아직 돈도 있고 다 못 썼는데, 이거 벌써 시장 날아가는 거야? 뭐 이런 이제 생각이 하나 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왜 산 거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이거 계속 얘네들이 사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지금 궁금한 게 딱 두 가지예요. 예. 그렇게 정리하면 이제 시장을 보는 게 정리가 아주 쉽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씩 우리가 이제 풀어보자 이거죠. 야, 이게 나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벌써 날라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오늘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8월 말이기 때문에 약간 그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윈도우 드레싱이 뭐 윈도우의 드레싱, 그러니까 창문에다 드레싱, 바깥에서 보면 이쁘게 보이게 창문에다가 드레싱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 이렇게 얘기하고, 뭐, 분식 회계에서도 그런 말, 이게 좀 이렇게 이쁘게 보이게. 그게 뭐냐면 이제 그동안 투자해 놓은 것들이 월말 종가 기준으로 해서 평가가 되니까, 뭐, 그거는 사고 판 건 아니지만, 뭐 그런 투자 기관들도 다 이제 그렇게 기준점을 잡아서 평가를 하니까 그 평가가 좀 높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를 외국인들이 너무 심하게 팔았어요. 특히, 이머징 마켓 중에서 특히 나라를 심하게 이제 때렸어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뭐 전체적인 시장의 1, 2위를 차지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때문에 그랬는지 뭐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 그렇게 결과적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밸런스를 월말로 다시 맞출 때 보니까 한국 쪽이 좀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내일 채우면 소용이 없죠. 오늘 채워야지. 오늘 끝나는 기준으로 채워야지 그게 딱 작성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 의미도 약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뭐, 매수 강도가 너무 강한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2.82%나 올랐어요. 그렇게 2,100원. 그렇게 올릴 일이 아니죠. 물론 뭐 삼성전자가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가야 되지만, 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뭐 오늘 마지막, 8월 마지막 날 그랬다는 건 뭐냐면, 그 뭔가를 맞추기 위한 거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루짜리냐 좀 지속되냐는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지나보면 아는데, 어쨌든 간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여튼 올려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시자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중에서는 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70%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제가 그렇게 몇 개월을 했는데 딴 이상한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가지고 계신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것들 뭐 다 올랐으니까 그래도 뭐 하고, 30% 현금은 저는 이제 아직 두고 보자. 이거 확인되고, 오늘 이 외국인들이 이런 게 어떤 이유였냐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갑자기 왜 샀을까, 그럼?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상승장을 가는 거다는 조금 우리가, 의문부호를 두고, 이번 주 며칠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외국인들이 갑자기 산 거는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일매일 체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 물론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환율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환율이 7원 50전이나 원화가 강해졌어요. 그래서 드디어 1160을 깨고 1159.50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환율과 완전 접종률을 계속 체크해야 된다. 어제 그 말씀 드렸는데, 이게 완전 접종률은 뭐 이제 하루에 0.5%포인트씩 요새 빠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근데 이제 그동안에 원화 환율이 과대하게 올라서, 다시 말해서 원화가 너무 과소평가를 받은 거는 다소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펀더멘털이 나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제 그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면서 그런 현상이 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좀 되돌림으로 가는 거냐. 일단 지난 그 주말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한 얘기, 이거는 시장을 굉장히 안정감을 준 건 사실이에요. 사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바꿔서 마치 테이퍼링하고 금리가 전혀 별개의 사안처럼 이렇게 중간에 이제 이거를 잘라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은 굉장히 안정감을 찾았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그 한국물을 계속 팔던 외국 투자자들도 조금 이제 한국물에 대해서 다시 좀 투자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번 달에 우리가 굉장히 외국인들 움직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거의 삼성전자가 뭐 부도나는 회사 같이 취급을 하면서 아주 우리말로 패대기질을 치는 그렇게 또 됐고, 오늘은 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그때 이제 현 선물을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게 그 누적 매도로 한 3조, 선물에서만 3조 정도 되게 이렇게 그 외국인들이 팔았잖아요. 근데 오늘 현재 1조 2천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때 이제 현물에서 공매도 때린 것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건데,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공매도를 상환하는 방법이, 이렇게 차근차근 상환하는 방법도 있고, 오늘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확 상환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오늘 저렇게 올리면서 상환해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거. 그리고 오늘 선물 같은 거는 아침에는 굉장히 6천억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종가 부분에 잔고 2천으로 줄였죠. 그러면 오늘 당일로 치고받고 해서 4천억을 당일로 이익 내고 판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네들은 뭐 지난번에는 내려 누르면서 챙기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조만간에 올리면서 또 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올리면서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 커버리지도 들어가면서, 쇼친 거 커버리지도 들어가면서 또 한쪽에서는 또 수익을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구조인지 좀 알아두시면 좋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은 팔이 6개, 우린 2개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의 적이라고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그럼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할까? 그리고 이거는 뭘 의미하고 어떻게 이게 진행될까에 따라서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제가 8월 모니터에서도 얘기했는데, 오늘 뭐 외국인들이 파는데 굳이 그거를 가갖고 막 사면서 뭐 그래봐야 흔적도 안 납니다. 그거 흔적도 안 나요. 그러니까 거기 외국인이 막 팔 때는 맞서갖고 그래봤자 별 소용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오늘 같이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 이제 리커버를 시켜놓은 거죠. 현 선물에서 다. 그러니까 일부는 또 사서 오늘 당일로 먹은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 이런 걸로 봐서 야, 이제 고생 끝. 이제부터 상승만 남았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3,199.27 코스피 지수가 3,200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뭐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날아간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오늘 같은 움직임을 지속해 줄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조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적어도 이제 오늘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9월 시장이죠. 9월에 여러분 아시지만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잖아요. 9월 9일이에요. 그래서 9월 9일까지는 뭐 이런 움직임이 막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롤오버도 할 수 있지만 이 누적돼 있는 물량들을, 그것도 이제 지난 분기에서 롤오버된 물량 말고 이번 분기에만 만들어진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9월 9일까지 얘네들 외국인들 움직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야 이제 날아가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얻은 힌트가 있죠. 그건 뭐죠? 소위 말하는 명품주 있잖아요. 좋은 주식은 갖고 기다리면 반드시 돌아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며칠 전에 이거 못 참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시간에. 팔아서 이상한 거 사신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굳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시면 뭐 하지 말라고는 잘 안 합니다. 왜냐면 또 하지 말라 그랬다가 또 그게 올라가면 또 되게 이상해지잖아요. 그런데 참 그렇네요. 그저께 삼성전자를 팔아서 딴 걸 사셨는데 오늘 그 종목이 빠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이 지금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벌 수 있고 난 이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투자의 소신이 있다면 그거 사갖고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 어떤 거는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어떤 건 좀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그 종목의 성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다 그 종목별로 움직임을 달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기다리면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이번에도 알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동시 만기 이후까지 이게 이제 이어지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러면 이제 이거는 기조적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기조적 변화라고 보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걸로는 뭐 리커버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해 오신 것 중에서 얘기했는데 뭐 검은 머리 외국인 어디서 이제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검은 머리 외국인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그 돈의 그 투자자는 한국 사람인데 이제 조세 회피처나 아니면 해외에 그 펀드에 투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외국인으로 알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검은 머리 외국인이죠. 우리가 해외 투자할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해외에 있는 어떤 사모펀드나 해외에 있는 헤지펀드에 우리가 투자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헤지펀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국 물을 사면 여기는 이제 그 외국인으로 잡히죠. 그게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자꾸만 이게 좀 정상적이지 않은 매매를 했기 때문에 별로 뉘앙스는 좋지 않지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전거래 뭐 자전 이거 우리가 거래원 있잖아요. 거래원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대우 그게 거래원입니다. 키움증권이 거래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 거래원 사이에서 그냥 이렇게 물량이 사고팔고가 도는 거를 우리가 이제 자전을 했다. 그래서 자전거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정거래는 이제 미리 어떻게 하기로 하고 이제 매매를 붙이는 거. 근데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통정거래 안에서는 거래법 위반 사항도 많이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필요 없을 때 우리가 괜히 알아두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간 저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오늘 지난번 매도에 대한 리커버리지로 들어간 거 리커버 정도로 생각을 해도 그래도 얘네들은 많이 남는 장사를 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 올라서 기분 좋다. 이 정도로 시장을 한번 보시자고요. 이것도 너무 흥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흥분하면 꼭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한테는 주식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시장이 어떤 쪽으로 흐르는가에 따라서 그 흐름을 잘 맞춰서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 이번 달 마지막 날에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당원 여러분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간 주가는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또 시장 보고 나서 시장 정리해서 내일 모레 이렇게 이어지면서 금주만 봐도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어떻게 끌고 갈 건지가 이제 많이 드러나겠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뭐 어쨌든 건 올라서 기분 좋은 날이니까 그냥 뭐 기분 좋게 만끽하셔도 될 것 같고, 내일 또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